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피해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피해 복구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에 감사하는 예배가 마련됐습니다. 공유예배당으로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어시스트 미션이 강소교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바이블 백신센터가 청년 사역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성시와 운동본부가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구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시가 13일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이웃들에게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22일에는 남대문 쪽방촌을 찾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말리포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유조선이 충돌해 원유 12,500여 킬로리터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여의도 면적의 120배나 되는 지역이 기름으로 오염됐었는데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나서 사고 수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합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태안 유류 피해를 극복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주도한 연합봉사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유류 피해가 발생했던 충남 태안반도.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 재앙 앞에 온 국민이 뭉쳤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도한 연합봉사활동이 없었다면 회복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런 활동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난달 등재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에 감사하는 예배를 13일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김태영 대표단장은 한국교회는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는 연합정신을 통해 봉사했다며 연합봉사로 주님의 뜻을 실천한 결과 태안 유류 피해도 회복했고 나아가 봉사활동 과정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물로도 등재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23만 명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고 한국교회 1만 교회 80만 명이 와서 생태계를 1년 만에 복원을 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개인이, 어느 교회가 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봉사한 열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물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 유출 사고와 그 극복 과정을 담은 약 20만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물로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사고 발생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담은 해양 재난 극복 기록물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정성진 부총재는 전문가들이 유류 피해를 극복하는 데 100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10년 안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한국교회 봉사단으로 뭉쳐 연합봉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자. 아주 멋진 구호가 탄생했습니다. 이 봉사의 불이 타올라서 이는 한국교회사의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섬김과 봉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하나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생태적 회심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는 한교봉의 봉사로 태안 유류 피해를 극복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천여 교회 17만 성도분들이 이름 없는 봉사자로 활동한 8천여 개의 한국교회와 63만 성도들이 섬겨주셨기에 오늘날 태안은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의 명성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여러분의 빛과 소금의 사명감에 깊은 감사드리며 유네스코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해양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해양 오염 재난 극복에 대한 정보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여를 유네스코에 인정받은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 바다를 넘어 국제 재난 구호와 함께 해외 사역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로 회복된 태안 앞바다에서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 시대를 맞게 된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은 목회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2년간 공유교회를 조성해 작은 교회들을 세워온 어시스트 미션이 이번엔 강소교회를 주제로 작은 교회들의 사역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어시스트 미션이 크기에서 특징으로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강소교회의 필요성과 작지만 특징 있는 작은 교회 사역들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발표를 맡은 대구 미래로교회 서상진 목사는 강소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대형교회 시스템을 따라가기보다 각 교회마다 장점을 살린 목회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속한 목사님들은 대다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그러면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로지 프로그램, 사역,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덴버 신학교 정성욱 교수는 100명 미만인 소형 교회가 전체 70-80%를 차지하는 가운데 강하고 성숙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선 많은 교회가 복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복음의 본질을 실천함에 있어서 강한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들을 성숙한 교회로 또 강한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어내는 교회들로 이날 포럼에선 다양한 특징과 장점을 가진 강소교회 5곳의 사역도 소개됐습니다. 한편 어시스트 미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존립위기에 놓인 중소교회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코어십 스테이션 공유예배당을 운영하며 작은 교회 세우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최근 교회 안 청년들의 신앙이 위축되고 있다는 기사, 구티비 뉴스에서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바이블 백신 센터가 청년 사역자를 대상으로 제4회 청년 사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 안 청년들의 수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펴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에 불만족을 느끼고 떠나는 이유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청년들의 신앙을 돕고 사역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는 지난 12일 청년 사역 핵심 파일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엔데믹 시대의 청년 사역, 이렇게 준비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교회 청년부 목회자가 참석하며 사역지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동안 청년 사역 관련 서적을 출간해온 양영주 목사는 청년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 사역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양 목사는 청년들끼리 잘 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사역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예전 같은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구성원의 니즈를 사실 잘 파악해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신방해서 1대1로 그들의 니즈와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래야 전체를 바라보며 균형 있게 사역을 기획하며 준비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 사역자의 실제 사례도 공유했습니다. 이종광 목사는 청년 사역의 핵심으로 담임 목사와 청년들의 유대관계 형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사역자가 바뀌어도 교회와 담임 목사의 방향이 일치해야 청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심어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양이거든요. 제가 없어도 담임 목사님과 청년들이 이질감이 없게. 또한 30명 미만부터 100명 이상까지 여러 사역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용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청년 사역 하우스 다이어그램을 공개하며 청년부의 크기에 따라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부서의 체계화를 통해 극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 목사는 청년 사역의 방법들이 많지만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교역자와의 관계 형성과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세종시 성시와 운동본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반대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세종시 송담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를 비롯해 세종시 성시와 운동 소속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강을 전한 전용태 장로는 창조질서와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드시 기도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종 성시와 운동본부는 이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입법 반대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신앙을 이유로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다수를 위법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시가 함께 준비한 2만 3천 개의 사랑의 희망 박스가 첫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총 7,500박스를 지역 담당 목회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 박스를 나누게 됩니다. 또 서울역 노숙인 지원단체 등 굿피플 협력기관에 1,790박스, 우리 한부모 가정 네트워크 등에 2,300박스가 전달됐습니다. 오는 22일에는 남대문 쪽방촌에서 이영훈 굿피플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장만희 한국구세군 사령관이 750박스를 전달합니다. 사랑의 희망 박스에는 고추장, 된장, 밀가루, 김부각 등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 가능한 17종의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장대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호주 호스피스 협회가 지난 5일 제6회 호주 한인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호주 호스피스 협회는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고 암 환우 부모님을 보살피는 착한 며느리에게 시상했다면서 코로나 역병이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여백을 통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로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주 호스피스 협회는 김장대 목사와 41명의 회원이 2016년에 설립해 암 환우를 위한 특별 중보기도회 모임, 바닷가 걷기 운동, 찾아가는 전인치유 음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현지 시간 13일 인도네시아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관에서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함께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그런 희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악의적인 사이버 프로그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안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이와 맞물려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문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집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연구회 권고사항을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 200명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증공사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되며 부모 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굿TV 뉴스 김현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손에 넣었다고 미국 주간 뉴스위크가 현지 시간 12일 이스라엘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보수 성향 일간지 중 하나인 마리브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농축 우라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알카에다가 가로챘다고 전했습니다. 알카에다의 농축 우라늄 확보설은 지난 9월 이란과 서방의 핵 합의 복원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유럽연합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벨기에 수사당국이 유럽의회 사무실까지 수색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한 4명의 신원과 로비를 벌인 국가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문제의 국가는 카타르고 그리스TV의 앵커 출신인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부의장이 기소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거가 없고 대단히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이 올해는 에너지 위기를 견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지 시간 12일 유럽연합 에너지장관 회의 등을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 유럽연합이 2023년 가스 부족을 피할 방법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여러 조언을 내놨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이 올겨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가스 창고를 채우는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와이의 마지막 공주가 현지 시간 11일 96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이오라니 궁전은 12일 성명을 통해 하와이 주민들이 마지막 알리라고 부르는 에비가일 키노이키 공주가 전날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알리는 하와이에서 옛 왕족을 일컫는 말로 이오라니 궁전은 에비가일 공주가 생전 거주한 곳이지만 건물 대부분은 사실상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은 외 증조부로부터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하와이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굿TV 뉴스 김현미입니다. 내일은 북극에서 불어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영하 15도에 가까운 만큼 외출 시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목요일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파 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 0도, 대전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도, 광주 1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지방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내 논란입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말들인데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